제가 테슬라도 한 15대 정도 450달러쯤에 사서 860 정도에 다 팔고 이제 나왔는데, 그것도 전 우연이었어요. 저는 더 좋은 게 있어서 옮겨간 건데, 그러니까 그 가격과 펀더멘탈 사이에는 시장에 심리라는 브로커가 하나 껴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사람들이 비이성적으로 이거를 알기를 거부하거나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야 이제 10배 그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안녕하세요. 부자를 꿈꾸는 개미 북구미의 한정수 기자입니다. 여러분들 직장 다니면서 투자 열심히 잘해서 큰 돈 벌고 그 경제력 바탕으로 조기에 은퇴를 한다. 이런 거 진짜 꿈 같은 얘기죠. 오늘 그 꿈 같은 이야기를 실제로 실현한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세상학개론이라는 유튜브로 큰 인기를 얻고 계신 분인데요. 한정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공교롭게도 저랑 이름이 같으세요. 저 진짜 사회생활하면서 처음 본 것 같아요. 한정수라는 이름. 네, 그러면 제가 먼저 간단히 소개를 좀 드려볼게요. 나이는 30대이시고요. 30대 초반이시고요. 명문대 졸업하셨고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금융권 대기업 다니시다가 2016년부터 투자를 하셔서 지금은 자산 규모가 10억 원이 넘어간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퇴사하셨다고. 네, 자산은 지금 한 20억 좀 넘고. 네. 네네. 네, 20억이 좀 넘고. 네, 퇴사는 네, 저번 주에 이제 그러니까 하게 퇴사를 됐습니다. 한 지가 지금 이제 사흘 됐나요? 네, 금요일에 하셨다고 하니까 오늘 월요일입니다. 네, 어쨌든 한 5년 정도 3천만 원 시작하셔서 20억 원 넘게 자산을 불리셨다는 거잖아요. 네. 어떤 투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큰 수익률을 낼 수 있는지가 사실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사실 어떻게라고 물어보시면 이제 how를 물어보시는 건데, 제가 볼 때 오히려 어떻게보다는 약간 뭐를 투자했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투자를 처음 시작한 게 이제 2016년이지만 그때는 이제 전 재산을 투자한 것도 아니고, 그때는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제가 월급으로 모은 것들로 이제 그 2018년부터 투자를 좀 시작을 했고, 그때는 사실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제가 막 잘 몰랐던 기업들도 많이 투자했고, 아마 이걸 보고 계신 거의 대부분 분들과 거의 비슷하게 그 이름 보고 투자도 해보고 그냥 뭐 들어본 그냥 기업들 굉장히 단기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뭐 투자 수익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때 회사를 막 들어갔을 때가 2018년도인데 그때 막 그 비트코인이 굉장히 고점을 찍었다가 이제 폭락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희 동기들도 그런데 투자했다가 뭐 쓴맛을 보기도 했는데, 저는 오히려 폭락을 하고 나니까 뭔가 이걸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책도 많이 보고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제가 또 이제 개발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찾아보면서 좀 이거는 진짜 미래다 생각이 들어서 이때 폭락하는 와중에 계속 이제 저는 조금씩 매입을 시작을 했고, 근데 이제 비트코인과 뭐 이더리움 그 두 가지를 이제 투자를 했고, 뭐 주식들도 해외 주식 같은 거를 좀 공부를 하면서 뭐 테슬라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구글 같은 것들도 보면서 투자에 대한 감을 좀 익히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2019년쯤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비트코인이 한 400만 원부터 한 1,700만 원까지 이제 올라가면서 투자 수익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고, 2019년에는 한 6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한 1억 한 5천 정도로 끝난 것 같아요. 한 1억 3천 정도로 한 2배 정도 키웠는데,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다들 아시는 이제 코로나 폭락을 저희가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제가 마침 집 사는 거를 혹시 고민을 해가지고 안 쓰더라도 그 마통을 뚫어놓자 했는데, 마침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투자하고 있던 1억 3천만 원 하고 그 마이너스 통장 그에다가 신용대출까지 해서 한 도합 3억 원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몰빵을 했죠. 제가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사실 할 수 있었던 거고, 제가 투자를 해온 한 4, 5년간 레버리지를 안 썼기 때문에 이때를 위해, 이런 진짜 확실한 기회를 위해 좀 아껴둔 게 되게 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3억 원 몰빵은 네. 어떤 종목이었나요? 일단 저는 코스피가 2000을 뚫고 다 1450까지 내려갔잖아요. 네, 저는 3월 19일이었나? 저 네. 날짜도 기억하는데. 네, 저는 이제 몰빵을 이제 한 번에 몰빵을 한 건 아니고, 이거 나름 이제 종목 분산이 아니라 저는 이제 시간 분산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분할해서 샀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2000 뚫었을 때, 뭐 1900 뚫었을 때, 1800 뚫었을 때를 이렇게 나눠서 사는 거죠. 근데 나눠서 사되 처음부터 똑같이 사면은 이제 균등하게 분산이 되니까 점점 늘려가면서 샀어요. 1900이면 막 5%, 뭐 1800 뚫었을 때는 뭐 10%, 그러면 1700에는 15% 이렇게 점점 늘려가면서 사가지고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도 무릎 쪽에 약간 평균이 잡힐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분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샀고 저는 그때 코스피가 그렇게 떨어진 게 거의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주식을 해야 된다,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비트코인도 떨어지고 있었지만 비트코인보다는 그래도 대출이었으니까 좀 불안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금융주들을 넣습니다. 저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금융주나 뭐 현대자동차 같은 삼성전자 이런 걸 해서 그런 거 한 2, 3주 만에 진짜 막 30% 40% 그냥 나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수익이 나는 주식이 아닌데 그렇죠. 금융주 원래 무거운 주식이라서. 네, 그런 거에서 한 진짜 4, 50% 수익을 봤을 때 그걸 이제 팔고 이제 원래 이제 제가 좀 확신을 갖고 5년, 10년 미래를 보고 투자하고 있었던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이제 그때 다 이제 옮겨서 거의 대부분 옮겨서 탄 거죠. 그때가 비트코인이 한 600만 원 정도. 지금 6천 넘었지 않아요? 네, 운이 좋았죠. 아, 운이. 왜 운이 우린 없지? 그러면 투자를 그렇게 꽤 오래 해오셨고 성과가 지금 좋았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드리는 질문인데요. 그렇게 투자처를 고르는 노하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구체적으로 좀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굉장히 좀 젊기 때문에 안정적인 일단 주식보다는 좀 성장성이 높은 그런 것들을 좀 찾으려고 하는 편인데 그 성장성이라면 이제 모두가 이제 성장할 거라고 하는 주식들은 제가 보기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반영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사람들이 비이성적으로 이거를 알기를 거부하거나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야 이제 10배 그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2018년 그부터 이제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진 이유도 그때 한번 이제 단기 버블이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약간 공포증이 생겨가지고 비트코인만 얘기만 하면은 약간 발작을 하시고 약간 그 표현으로 그냥 그 비트코인 얘기를 하면은 아 그거 아직도 있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저는 그럴수록 이게 더 그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거를 실제로 사람들이 공부해서 투자를 했던 게 아니라 그때도 그냥 듣기만 해서 비트코인이 오른다, 그러니까 가격만 보고 투자했기 때문에 이 펀더멘탈을 보고 이게 안 될 거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남들이 다 안 알아보려고 한다면은 내가 알아보자 라고 해가지고 공부를 좀 했던 거고 또 한 가지 있다면 팬덤이 있는 걸 좋아해요. 예를 들어 제가 테슬라도 한 15배 정도 수익을 본 것 같은데 제가 40달러쯤 분할 전에 한 200달러대에 사가지고 4, 50달러쯤에 사서 한 860 정도에 다 팔고 이제 나왔는데 그때가 타이밍 좋게 파셨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전 우연이었어요. 저는 더 좋은 게 있어서 옮겨간 건데 테슬라도 굉장히 팬덤이 있었고 비트코인도 약간 거의 종교적인 팬덤이죠. 그쵸. 네. 근데 종교적인 팬덤이 있는 주식들을 했던 게 이 사람들은 진짜 이 펀더멘털을 공부하고 주변에 알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이 팬이라는 게 생긴다는 것 자체가 나름의 그 미래가 성장성이 있는 그런 거고 그렇다고 저는 그 여러분들이 팬이 되시라고는 하고 싶지 않고 그냥 팬덤이 있되 내가 팬이 돼서는 안 되는 왜냐면 그러면 내가 못 팔게 되거든요. 팬덤이 있는 종목을 좀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지금 들어보니까 매도하는 타이밍이 좀 남다르신 것 같아요. 테슬라 860이면 거의 최고점에서 판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매도의 타이밍은 어떻게 잡으시는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기준을 세워놓고 뭐 30%면 판다 이런 기준이 확실히 있으신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했다가 실현을 하시는지. 진짜 정말 운이었고 저는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미래는 단기적인 미래입니다. 제가 이제 그 세상학개론 채널에서도 하는 말이 날씨는 예측할 수 없지만 뭐 계절은 예측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비가 올지 내일 모레 비가 올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확률적으로도 굉장히 맞추기 어렵지만 뭐 여름이 온다 곧 따뜻해질 거다 이 정도는 맞출 수가 있잖아요. 테슬라를 팔았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두가 이제 테슬라가 뭐 더 많이 갈 거다 테슬라가 미래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오히려 약간 좀 소외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미리 사놓고 나중에 한 5년 뒤 10년 뒤를 약간 기약하는 겨울이고 앞으로 이제 봄이나 여름이 올 종목들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미 약간 봄 여름에 이제 따뜻해진 제가 보기에 이제 겨울인 종목들을 좀 이제 찾아 나서기 위해서 이제 익절을 좀 한 거죠. 저 나름대로 한 그래도 10배, 15배 했으면은 많이 벌었으니까. 15배면 뭐 8만도 하죠. 아 그러면 그냥 수익이 많이 나면 판다 이런 약간 그런 기준을 갖고 계신 거네요. 많이 나면 판다라기보다 이거보다 더 매력적인 게 나오면 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력적인 게 없다면은 계속 평생 들고 있을 애들을 사는 거고 사실 테슬라도 평생 들고 있을 만한 애고 비트코인도 저도 평생 들고 있을 만한 애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한 겁니다. 또 하나 궁금했던 게 뭐냐면
보통 뭐 투자 잘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분산 투자 중요성 많이 강조하시고 레버리지는 위험하다라고들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세상학개론님 투자법 반대잖아요, 완전. 그때 한번 크게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베팅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제가 지금 마이너스 통장 뚫는다고 하면 추천해 주실 건지. 근데 이게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 그리고 레버리지가 위험하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굉장히 맞는 말이고, 레버리지가 위험하다는데,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게 투자에서 사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자본주의 사회라는 거는 뭐 노동을 많이 한다,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돈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많이 테이크한 사람에게 수익이 나오는 구조잖아요. 그래가지고 위험이라는 거는 사실 그만큼 리스크를 해서 그만큼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위험도 남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모두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이제 알아보지 않고 위험하다고 생각을 한 거고, 저는 실제로 알아봤을 때 이 비트코인이 없어지지 않을 구조를 갖고 있고 앞으로 오히려 더 안전하다, 현금보다 오히려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남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건 반영이 가격에 돼 있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는 약간 요소가 되는 것 같고, 분산 투자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분산 투자가 좋은 게 뭐냐면은 단기적으로 틀리더라도 예를 들어서 10개를 내가 분산해서 사면은 하나가 반토막 나더라도 5% 정도밖에 이제 손실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되게 중요한데, 지키려면은 분산을 해야 되는데 돈 벌려면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분산을 10개를 해놓고 10배를 벌려면은 10개가 다 10배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분산을 한다는 거는 이 종목들에 대해서 잘 평가가 안 됐을 때는 분산을 하는 게 맞지만, 내가 뭔가 확신이 있고 이거는 진짜 미래가 확실하고 10배 갈 것 같고 남들이 아무도 안 보고 있다, 이게 있다면은 오히려 저는 이 돈을 다른 거에 분산을 해놓는 게 더 안 좋은 확률, 안 좋은 기대값에 돈을 투자하는 것과 비슷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확률이 높은 것에 많이 투자하는 게 요즘 오히려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고, 기대값을 봤을 때. 근데 이것도 사실 실패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전까지도 저도 하지 않았고 지금도 빚을 다 청산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추천을 드린다면 지금 사실 마이너스 통장을 바로 뚫는다, 투자를 위해 뚫는다는 약간 추천드리지 않고, 확실한 기회가 보이신다면은 뭐 해도 좋다, 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랑 비트코인 콘텐츠가 반응이 되게 좋았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팔란티어도 고점 찍고 지금 약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비트코인은 계속 흐름이 좋은 것 같고. 전망이라 하면 사실 4, 5년 저는 그런 전망을 보기 때문에 단기적인 전망은 사실 저는 하지 않고요. 저는 하려고 하지도 않고 맞출 수도 없고, 고점이라고 하면 이제 짧은 이제 팔란티어가 상장한 지 한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짧은 기간 동안 고점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앞으로 미래에 올 수 있는 고점이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전망은 사실 좋게 보니까 제가 투자를 하긴 했는데. 아직도 많이 비중을 싣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한번 사면은 보통 최소 1년 정도 갖고 있고, 전망을 이제 막 매달 업데이트 하는 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애초에 그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평가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보기에 이거는 어디까지 갈 그 포텐셜이 있는 주식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런 건 이제 1, 2개월 만에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1년씩 걸리는 거고, 가격이라는 거는 펀더멘탈을 반영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직접 가격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펀더멘탈은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하고 심리가 가격을 직접적으로 반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펀더멘탈이 투자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주고, 네, 그 다음에 그 심리가 그게 가격에 반영이 된다. 네. 그러니까 그 가격과 펀더멘탈 사이에는 시장에 심리라는 브로커가 하나 껴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펀더멘탈 자체보다 저는 약간 심리를 주로 보는 편이라서 그냥 신문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아니면 커뮤니티나 이런 걸 보면서 팔런티어에 대한 약간 그 기관들의 뭐 리포트, 아니면 숏을 얼마나 치고 있는지, 사람들이 아직도 팔런티어는 그 일반 팬분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많지만 다른 곳들이나 아니면 미국에서도 약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잘 풀렸을 때의 수익이 아직 저는 그 여력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 비트코인 역시 굉장히 얘기하려면 사실 굉장히 긴데, 비트코인도 저는 가면 갈수록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은 일단 자체가 그 공급량 자체가 희소하고, 그쵸. 수요는 항상 늘 수 있고, 어쨌든 굉장히 긍정적인 네, 뷰를 갖고 긍정적으로 계시다. 보고 있다. 네네. 네. 그 정도로 정리할게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이런 것도 30% 40% 폭락이 나면 저는 오히려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자산 규모 얼마를 찍겠다 이런 목표는 구체적으로 있으신가요? 일단 올해는
50억에서 100억 정도를 찍으면 좋겠고요. 저는 약간 낙관론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낙관주의자리 돈을 버는 것 같아요.